당장 없애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55세 임신이라니. 저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아들의 고함, 며느리의 냉소, 그리고 어머니를 밀쳐낸 그 손. 엄마. 바닥에 쓰러진 영희는 배를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리 아기, 괜찮을까요? 세상이 저주한 생명.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무릎 꿇고 울부짖는 형 앞에 선 남자. 그는 없애라 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만든 기적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청주 외곽의 반지하 방에는 오후 3시가 되어야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마저도 창문 위쪽 손바닥만 한 유리를 통해서였지요. 한영이는 그 빛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5의 나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지 3년째였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죄송해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는 늘 그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재촉 소리가 선명했지요. 영희는 응, 괜찮아. 라고만 답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 붙은 독촉장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영희는 낡은 패딩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12시간을 서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 몇백 번 되풀이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카트를 가득 채운 장바구니들만 눈에 들어왔지요. 퇴근길, 영희의 손에는 할인 코너에서 산 시든 배추 한 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마을회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봉사자 모집 마이너스 어르신 식사 준비 및 배식. 영희는 한참을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회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요리 경험 있으세요? 담당자의 질문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가족 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봉사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면 회관 주방에 들어갔지요. 무쇠솥에 쌀을 씻고 멸치 육수를 우리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끝에 익은 동작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민수를 만났습니다. 58배 남자는 은퇴한 정비사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서툴게 배식을 도왔지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가 끝나고 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근처에 국밥집 괜찮은 데가 있어요. 같이 점심 드실래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외롭죠. 영희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요.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어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갔고요. 영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이 덜 외롭다는 것만 느꼈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회관 마당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영희와 민수는 일주일에 2번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집, 칼국수집, 때론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영희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민수의 말에 영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어지러웠습니다. 생리도 한참 끊긴 줄 알았는데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함께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영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임신 8주래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조차 놀라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5의 몸에 새 생명이라니. 민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선물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곧 폭풍이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기적이 얼마나 큰 상처와 맞닥뜨리게 될지.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영희는 초음파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햇빛이 그 위를 비쳤습니다. 작은 생명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영희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창밖에서 개나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또 돈 필요하세요? 이번 달은 정말 안 돼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엄마가 임신을 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8주째야. 건강하대. 미쳤어요? 55의 임신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희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민수가 영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엄마도 놀랐어. 하지만 당장 없애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준호는 안 그래요. 영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디 계세요? 영희는 작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지요.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준호가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안을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민수라고 합니다. 영희 씨와. 영희 씨요? 우리 엄마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준호 씨도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55 먹은 엄마가 임신했다는데 진정을 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동네에 소문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체면? 내 아이가 체면 문제야?
어머님 나이에 무슨 아이예요. 병원 예약할 테니 당장 가세요.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희가 손을 뻗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 아이는 나요. 준호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영희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영희를 붙잡았습니다. 준호 씨, 진정하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영희 씨, 우리 아이예요. 제가 책임질 겁니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책임? 당신이 뭐가 있다고 책임을 져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어머님 처지에 애를 키울 수 있어요? 저희도 애들 둘 키우느라 빠듯해요. 영희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키울 거야. 너희 도움 안 받아도 돼. 말도 안 돼요. 병원비는요? 출산비는요? 나중에 또 우리한테 손 벌릴 거면서. 준호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한테 손 안 벌쳐. 다시는. 그럼 이 아이도 포기하세요. 준호가 영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게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이게 말이 돼요? 민수가 준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만하세요. 비켜요. 준호가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손이 영희를 향했습니다.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영희의 몸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막았습니다. 영희 씨. 민수가 달려가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영희를 조심스럽게 안아 일으켰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준호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가요. 더 있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문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수가 영희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영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영희는 이틀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민수가 매일 찾아와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이제 좀 낫나요? 네. 고마워요. 천만에요. 민수는 웃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정비소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영희를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민수는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가족이 되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반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민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왜 이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희는 민수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보내드려야 해요.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민수의 자식들이 왔습니다. 영희를 보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저희가 정리할 겁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수의 사진 한 장만 가져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와 아기 둘이서 살아볼게요. 반지하 방을 정리했습니다. 짐이라곤 옷 몇 벌과 민수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마트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시골로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몸조리 잘하세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청주 시내가 멀어졌습니다. 영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이의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민, 준호의 준.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초록빛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날 비가 내렸습니다. 영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낡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다는 분이시죠? 네. 한영이라고 합니다. 짐이 이게 다예요? 네. 이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빈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낡고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월세는 10만 원이에요. 그것도 부담되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들판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습니다. 영희는 걸레로 방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첫날 밤 영희는 민수의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당신 여기도 좋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주인 김말순 할머니는 70이 넘었지만 정정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저렇게 불렀는데 일을 하려고? 괜찮습니다. 꼭 일하고 싶어요. 그래도 몸조리는 해야지. 일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4시간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받았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명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희 씨, 점심은 먹었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주먹밥이 전부였습니다.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요. 말순이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계란을 2개 넣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세요. 우리 아기한테도 줘야죠. 감사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말순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혼자예요? 네. 아이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어요. 말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은 매일 영희에게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남은 도시락, 유통기한 임박한 빵, 때론 직접 지은 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받아. 안 그러면 버리는 거야. 영희는 감사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통이 왔습니다. 영희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원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혼자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엄마 힘낼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영희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민수를 닮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드디어 만났네.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출산 비용과 입원비를 합치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희는 퇴원을 미뤘습니다. 병원에서 독촉했습니다. 보호자분, 언제 퇴원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말순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받아. 나중에 갚으면 돼.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갚을게요. 그래, 평생 갚아. 말순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생겼네. 아빠 닮았어. 퇴원 후 영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작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첫날 밤 민준이 울었습니다. 배고프구나. 영희는 젖을 물렸습니다. 민준이 빨아먹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보이세요? 우리 민준이요. 별이 깜빡였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민준을 업고 일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물건을 나르고 진열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은 울지 않았습니다. 등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 애 맡길 데가 없어요? 네. 괜찮아요. 민준이 착해요. 밤에는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3시간마다 깼습니다. 수유하고 기저귀를 갈고 재웠습니다. 영희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쓰러졌습니다. 말순이 119를 불렀습니다. 과로예요. 쉬어야 해요. 의사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준을 안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3개가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민준은 방긋 웃었습니다. 영희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잘할게.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그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영희 씨,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했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받아요.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천만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영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장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민준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민준이 빨아먹다가 잠들었습니다. 영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매일 쓰는 일기였습니다. 민준아, 오늘 별이 참 밝더라. 아빠가 널 보고 있대.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잘할게. 우리 잘 살 거야. 민준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민준은 국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영희도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말수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슈퍼를 지켰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20살이 된 민준이 말했습니다. 왜? 엄마 혼자 고생시킬 수 없어. 민준아. 엄마, 우리 장사하자. 엄마 음식으로. 영희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를 닮은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장사? 포장마차. 엄마 레시피로.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주는 중고 포장마차를 샀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녹슨 철판과 낡은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영희와 민주는 일주일 동안 닦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뭐로 할까? 민준 분식. 내 이름으로 하자. 엄마 이름은요? 괜찮아. 내가 주인이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주인이에요. 나는 그냥 돕는 거고. 영희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포장마차는 시장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날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떡볶이 2인분, 순대 1인분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영희는 정성껏 담았습니다. 떡볶이 국물에는 멸치 육수를 넣었습니다. 고추장은 직접 볶았습니다. 손님은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네요. 다른 데랑 다르네. 감사합니다. 그날 매출은 2만 원이었습니다. 민주는 돈을 세며 웃었습니다. 엄마, 시작이 좋은데요? 그래. 잘 될 거야.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손님이 없었습니다. 추운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매출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시장에 돌렸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민준의 인사는 진심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3인분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민주는 철판을 닦았습니다. 영희는 떡을 넣고 볶았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음식 같아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애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그래. 입소문이 났습니다.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포장마차는 매일 저녁 붐볐습니다. 영희와 민주는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이렇게 바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안정되었습니다. 민주는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실내 분식집으로 옮겼습니다. 테이블 6개, 의자 20개가 전부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가게예요. 영희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좋다. 정말 좋아. 개업 첫날 손님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단골들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 기쁜 날이지. 가게는 잘 되었습니다. 민주는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떡볶이, 김밥, 라면, 우동. 모두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어느 날 투자자가 찾아왔습니다. 프랜차이즈로 가시면 어떨까요? 민주는 놀랐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가게를요? 네. 맛이 좋고 손님이 많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자.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가 열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1년 만에 10개 매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바빴습니다. 매장을 돌아다니며 관리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하고 레시피를 점검했습니다. 영희는 본점을 지켰습니다. 엄마, 힘들면 쉬세요. 괜찮아. 손님들 보는 게 좋아. 영희는 여전히 주방에 섰습니다.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말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은 영희의 손맛을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음식은 뭔가 달라요. 그냥 정성껏 하는 것뿐이에요. 민주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민준 씨,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받은 도움을 갚는 거예요. 기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민준 분식은 100개 매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옷은 낡았습니다. 설거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 드시겠어요? 남자는 메뉴판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영희는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몰랐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네, 잠시만요. 민주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왜 왔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민주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분은 내 형이야. 민주는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부동산 투자 사기에 걸려서 이혼하고 지금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동생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없애라고 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네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일으켰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해. 그게 내 벌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 떡볶이를 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드세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준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음식이네요. 옛날 그 맛이에요. 영희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준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형님, 일자리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준호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천천히 드세요. 민주는 자리를 떴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맛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준호한테 왜 그랬어? 형님이잖아요. 미워하지 않아?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미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영희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민수의 별이었습니다. 민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영희복지재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땄습니다. 엄마, 이름 써주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 이름은 왜? 엄마가 시작이니까요. 영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영희.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재단은 한부모 가정 자녀를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생활비, 학용품을 보냈습니다. 첫 해에는 20명을 도왔습니다. 이듬해에는 50명이 되었습니다. 원금은 사랑, 이자는 사람입니다. 민주는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희는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재단 수혜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학생들, 후원자들, 언론이 함께했습니다. 준호도 왔습니다. 3년 동안 준호는 민준 분식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로 시작해 홀 서빙을 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었습니다. 손님에게 친절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세요. 민준이 격려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준호는 매달 1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년 만에 12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으로 영희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목도리였습니다. 엄마, 이거요. 영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엄마 받아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고마워.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풀렸습니다. 기념식 날 준호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중고로 산 옷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엄마. 준호는 엄마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은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원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55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입니다. 세상은 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형수도 아무도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지켰습니다. 가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의 밥 한 끼가 저를 키웠습니다. 그 밥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그 밥을 나누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영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민준이 무대 아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올라오세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직접 내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영희는 떠밀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는 어머니의 밥 한 끼였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민준도 울었습니다. 객석에서 준호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강당에는 가족만 남았습니다. 영희, 민준, 준호.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직하게 살아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시작이야. 동생 미안해요. 늦었지만. 민주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이제 괜찮아요. 고마워요.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보고 있을 거야. 네. 그럴 거예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작은 분식집을 하나 맡았습니다. 민준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님, 할 수 있으세요? 해볼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준호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떡볶이 국물 끓이는 법, 김밥 마는 법, 손님 맞이하는 법.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의 인사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알아봤습니다. 사장님,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가게는 안정되었습니다. 매출이 꾸준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이익금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지만 받아줘. 민주는 받았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민주는 35이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별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됐어요. 영희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을 닮았습니다. 별아, 할머니야. 아기가 웃었습니다. 영희도 웃었습니다. 준호도 재혼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형님이 노력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영희는 65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그만뒀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충분히 하셨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쉴게. 영희는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슈퍼 김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90을 넘겼지만 정정했습니다. 영희 씨 왔어요? 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됐다면서? 소문 들었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두 사람은 슈퍼 앞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민수 씨, 보이세요? 말순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네, 보여요. 잘 살았어, 영희 씨. 네, 잘 살았어요. 영희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가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손녀 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별이. 영희는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에 별 보여요? 응. 저기 밝은 별 보이지? 저게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별이 됐어요? 그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별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영희는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흔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깜빡였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천벌은 없었어.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린 선택이 답이었지.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답이 뭐예요? 영희는 별이를 안았습니다. 사랑이야. 사랑이 답이란다. 사랑요? 그래. 밥 한 끼에도 말 한마디에도 함께하는 시간에도 사랑이 있어.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듯 말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영희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세대를 넘어 세상을 데웠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은 오늘도 빛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열매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열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길 바랍니다.